안녕하세요. 운빨사주의 운빨도사입니다. 오늘은 백종원 대표의 사주입니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본 흑백요리사의 성공, 그리고 더원코리아 주식 상장으로 최고의 주가를 자랑했던 분인데요. 최근 갑자기 여러 논란이 터지면서 위기에 몰린 상황이죠. 백종원 대표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사주와 운으로 알아봤습니다. 가능한 전문 용어는 배제하고 이해하기 쉽게 풀겠습니다. 백종원 대표는 신월의 병인일주입니다. 태양의 불기운을 타고난 사람이네요. 불기운이 많으니 밝은 에너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은 주변을 비추는 성향인데요. 때문에 리더십이 강하고 영향력도 큽니다. 특히 이 사주는 제격사주로 많은 동료, 주변인들과 재물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발자입니다. 사주의 라이벌, 경쟁자를 의미하는 비경과 겁제 글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의 재물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으려고 다투는 꼴입니다. 이 사람들은 경쟁자일 수도, 내가 거느리는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사주 구조 때문에 재물로 인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자칫 내 문서가 남의 것이 되는 구조이기도 하죠. 운을 많이 타는 사주라 운이 좋고 나쁨에 따라 재물의 변화가 크게 발생할 수 있겠네요. 이런 제격 사주는 식상이라는 활동운을 만나는 것이 제일 좋고 대부분 이 시기에 재물로 성공하게 됩니다. 성격은 뜨겁고 강력해서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는 스타일입니다. 자화와 주체성이 강하고 한번 목표를 세우면 끝까지 가는 근성이 있습니다. 제격사주다 보니 직업도 재물을 추구하는 업종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많은 동료들과 함께 나누어 가지는 형태의 사업과 인연이 깊습니다. 하늘의 태양은 오직 하나만 있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경쟁자가 많으면 재물이 생기면 생길수록 회사는 커지겠지만 온전히 내 것이 되지 못하고 서로 뺏으려는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잘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운빨도사의 특기인 시기별 10년 대운을 살펴보겠습니다. 10대, 20대 대운은 음식 관련 유통의 기운과 활동하는 운이 강하게 들어오고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시기입니다. 20대에는 이 재능을 직업과 연결할 생각을 가지게 되는 운이네요. 31세부터는 재물운은 들어오는데 동료들과 함께 나누느라 지출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운입니다. 그래도 결과물이 좋은 운이라 직업활동으로 재물이 불어나는 시기입니다. 41세부터 대운을 보면 이때는 지난 30대 대운보다 좀 더 지출이 많이 발생하겠네요. 자칫하면 내 것이 송두리째 남의 것이 될 수도 있는 운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재능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돈을 만들어내는 재능이 빛나는 시기였겠네요. 많이 나가고 또 많이 벌어들이는 운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 대운인 51세부터 10년간의 대운을 살펴보면요. 직업적으로 문서 계약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운입니다. 사회, 직업 자리에서 충돌을 일으키는데 이 때문에 변화, 분쟁이 생기고 라이벌로 인해 문서 계약도 불리한 운이네요. 여러모로 백종원 대표에겐 좋지 못한 운입니다. 그래도 그 다음 61세부터 대운은 좋습니다. 본인의 명예로 라이벌들을 다스리게 되네요. 문서 계약 운도 좋은 시기입니다. 71세 이후 말년운은 자신의 전문성과 브랜드로 주변인들을 먹여 살리고 자신도 꾸준히 연구한 식품 사업으로 재물운이 좋아지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대운의 흐름을 보면 이번 대운만 잘 넘기면 무난하게 흘러갈 것 같네요. 하지만 연운까지 모두 살펴봐야 정확한 운빨을 알 수 있겠죠. 그럼 백종원 대표가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연운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2025년 을사년은 변화가 많은 운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겉모습은 투자자나 동업자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이 과정이 녹록지 않은 형국입니다. 본인의 전문성이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서 감당하기 힘든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운에서 동료나 투자자들은 어떻게 작용하느냐? 본인의 사업장과 앉은 자리에 형사를 만듭니다. 인사신 사명살이라는 것인데요. 이 사명살 운에는 법적인 분쟁, 소송, 병원, 교도소 같은 곳에 갇히거나 그런 심리적 상태를 만드는 운입니다. 현재 소송에도 걸린 것으로 아는데 운으로 봤을 때 백종원 대표에게 매우 불리한 운입니다. 더욱이 역마살이 뭉쳐져서 만들어진 살이라 매우 역동적입니다. 조율하는 과정이 복잡할 것으로 보이네요. 2025년 운에 들어온 동업자나 라이벌은 문서와
돈 문제로 사명사를 만드는데 결국 그 피해는 백종원 대표가 받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이 사주는 자신과 경쟁하는 경쟁자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구조라서 내 재물을 가져가려고 하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운에서 또 이런 경쟁자들이 들어올 때는 노력한 만큼 소득이 되진 않겠구나 생각하고 사업 확장, 투자를 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이런 시기에는 반드시 재물에 문제가 생기고 운에 따라 사명살 같은 악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확장할 때는 미래에 펼쳐질 운을 미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운을 피해가는 방법은 있습니다. 어차피 돈이 나간 운이기 때문에 미리 기부 활동을 해서 액땜을 하고 운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백종원 대표의 잘잘못을 떠나서 정말 어려운 시간이 되겠지만 3년 후 2028년 무신년부터는 좋은 기운들이 다시 들어와서 회복하는 운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운빨 사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관제나 송사가 생길 수 있고 심하면 구속까지 가는 아주 흉한 문서운이 돼요. 안녕하세요. 운빨 사주 운빨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운빨량이에요. 오늘은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더본코리아 대표 백종원의 사주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합니다. 전에도 이미 사주 분석을 한번 하기는 했죠. 그런데 지금 그때보다 논란이 더 커지기도 했고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추가로 더 터지면서 유튜브와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에는 보지 않았던 관법인 12신사를 통해서 백종원 대표의 사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살펴보고요. 또 와이프인 소유진 씨 사주가 미치는 영향까지 모두 종합해서 백종원 대표의 미래 운명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운빨도사, 지금 백종원 대표 문제가 전보다 더 심각해지고 있어. 맞아. 식재료 문제부터 해서 이것저것 말이 너무 많더라. 이렇게 자꾸 문제가 커지니까 백종원 대표가 방송 출연도 다 하차했다고 하더라고. 얼마 전만 해도 백종원 대표 보고 대선에 출마하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인기가 엄청났었는데 말이지. 지금 상황 보면 좀 충격적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예능계의 블루칩이었는데 여론이 갑자기 확 나빠졌어. 그래서 이번엔 사주 구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또 앞으로는 백종원 대표의 운명이 어떻게 흐르고 해결의 실마리는 있는지 찾아보자. 사주의 답이 있으면 좋겠네. 백종원은 무슨 일주야? 백종원 대표는 신월에 태어난 병인 일주야. 쉽게 말하면 가을에 떠오른 태양 같은 사람이야. 태양은 우리한테 뭐야? 온 세상을 비추고 따뜻하게 해주는 존재잖아. 그래서 이 사주는 리더십이 강하고 영향력도 커. 근데 이 태양은 가까이 하기엔 엄청 뜨겁고 많아도 안 되지. 일주 자체는 복이 많은 일주인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밝고 에너지 넘치지만 그것 때문에 문제도 있다는 거네? 그렇지. 특히 병인 일주는 일지의 임목이 장생지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력이 넘친다는 거야. 앉은 자리가 지살 역마라서 엄청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처럼 논란이 터지면 이 밝은 기운이 한순간에 어두워질 수도 있는 거지. 병인 일주 성격은 기본적으로 외향적이고 밝아. 일지 임목의 지장간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전문성으로 여러 사람을 도우고 또 일거리를 만드는 구조야. 그런데 이런 일이 터져버려서 개인적으로는 참 유감스럽네. 백종원 대표가 대중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길 바랬었거든. 그런데 잘못한 건 또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렇지, 모든 게 다 카르마겠지?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암튼 이 사주는 재물로 성공할 사주는 맞아. 백종원 대표는 제격사주라 돈이 이 삶의 중심이 되는 사주야. 세상 모든 것이 돈으로 보이고 또 돈을 만드는 재주도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리고 재물을 뜻하는 글자가 역마살이야. 바쁘게 움직이면서 돈을 번다는 거지. 왜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 근데 이 사주는 동분서주 열심히 움직이면서 재물을 만드는 운명이야. 어쨌거나 이 사주에는 독특한 점이 있어. 백종원 본인이 가진 재물을 탐내는 비겁의 글자가 많아도 너무 많다는 거야. 엥? 비겁이 뭐였더라? 벌써 까먹었구나. 비견이랑 겁재의 줄임말이야.
쉽게 말하면 경쟁자나 동업자, 직원처럼 백종원이 가진 재물을 나눠줘야 할 존재가 참 많다는 거야. 사주의 재물 글자는 하나뿐이거든. 근데 이 일지 인성마저도 비견으로 변해서 비견이 너무너무 많아졌어. 재물 대비 비견 비율을 따져보면 1대5야. 5개나 되는 비견들이 이 재물 하나를 서로 차지하려고 막 달려드는 사주 구조라는 거야. 이걸 군겁쟁제 사주라고 해. 재물을 두고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는 뜻이지. 우와, 돈을 보고 벌떼처럼 달려드는 느낌이네. 먹잇감 하나에 까맣게 붙어있는 개미떼가 생각난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야. 그래서 돈을 벌 수는 있지만 그만큼 쉽게 잃을 수도 있어. 아무리 재물운이 강하다고 해도 그걸 지키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 그리고 또 사주를 보면 일지에 있는 배우자 자리가 인신충으로 깨져 있어. 이렇게 비겁도 많고 배우자 자리도 깨져 있는 사주는 재물 관리도 잘해야겠지만 결혼도 늦게 하라고들 하지. 안 그러면 결혼 유지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주 구조를 놓고 보자면 자신의 돈과 여자를 지키는 데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사주로 보여. 또 비겁이 많기 때문에 운에서 동업자의 영향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는 편이야. 돈을 왕창 벌었다가 일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산 관리나 사람들 관리도 좀 철저하게 해야 돼. 그럼 돈을 벌 수 있는 운은 어떤 운일까? 식신 상관운이 올 때야. 이런 운이 오면 식품 유통이나 음식 관련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어. 하지만 이런 운에는 불법이나 탈법 관련 문제를 꼭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식신상관 글자는 관을 깨 부수려는 녀석들이잖아. 관은 원칙이고 나라의 법이야. 근데 식상은 이걸 무시해버리는 기운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상관운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야. 아무튼 이 사주처럼 재물을 두고 여럿이 다투는 쟁제사주는 사업을 계획할 때는 항상 운을 잘 보고 움직여야 돼. 그렇구나. 그럼 최근 대운은 어떻게 흘렀어? 지난 40대 대운은 좋았어. 신축 대운의 상관생재로 지출이 조금은 있었겠지만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많은 재물을 벌어들인 운이었지. 근데 지금 50대 대운은 좀 문제가 있어. 현재 대운은 이민 대운인데 편관과 편인의 운이지. 직업 관련해서 좀 어려운 문서 운이라고 할 수 있어. 이게 임수 물의 운인데 수많은 태양의 불을 다스리기엔 좀 역부족이지. 그리고 지지의 임목 문서 운은 월지 직업궁이랑 인신충이 일어나. 그리고 연지의 동료들과는 또 합을 해버리니까 비견이 되네. 결국 돈은 안 되고 사건 사고를 암시하는 문서운이 되어버리네. 그 흉하다는 삼형살운도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 듣기만 해도 손발이 덜덜 떨리는 인사신 삼형살. 사화운이 들어오면 바로 삼형살이 완성이 돼. 문소와 비견운이 이렇게 인사신 삼형살로 만들어지면 동료들과 관제나 송사가 생길 수 있고 병원이나 심하면 구속까지 가는 아주 흉한 문서운이 돼. 그게 언제냐? 바로 올해야. 2025년 을사년. 특히 올해 2월, 5월, 8월이 그런 기운이 더 강해. 헐, 그럼 올해는 진짜 조심해야겠다. 설마 감옥에 가는 건 아니겠지? 그건 100% 알 수 없어. 삼형살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감옥에 갇히는 거는 아니야. 이렇게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집 밖에 못 나가는 상황이 되는 것도 결국 집에 갇히는 거니까 갇히는 상황이라는 건 뭐 똑같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삼형살로 구속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혹시나 감옥에 가는 수옥살이 들어왔나 해서 전에는 안 봤던 12신살로 사주를 보니까 수옥살은 없고 올해 을사년에 망신살이 들어왔네. 우왕좌왕 억지를 부리다가 결국 치부를 드러내고 망신을 당하면서 나라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살이 들어온 거지. 이런 망신 운에는 재물이 나가기도 해. 특히 이 사주처럼 비겁이 망신에 해당되면 동료들과 관계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운이야. 삼형살에 망신살이라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걸. 맞아. 근데 이미 뭐 이런 운이 왔고 사건도 터져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대처하고 수습하는지가 관건인데
문제는 지금 그런 기운이 좀 약하다는 거야. 오히려 운에서 이런 구조를 더 부추기니까 자꾸자꾸 논란은 계속되고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근데 간혹 이렇게 제격에 문서운이라고 돈 벌고 문서 잡는다고 잘못 사주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렇게 보면 진짜 절대 안 돼. 그건 너무 1차원적인 해석이야. 왜냐면 이 문서는 난제를 동반한 문서기 때문에 그래. 또 월지 직업공간은 인신충을 하고 거기다가 또 연지와 합을 해서 비겁으로 변해버린단 말이야. 쉽게 말해서 직업과 관련된 사건 사고를 암시하는 문서야. 결국 돈이 안 되고 어려운 난제가 생긴다고 봐야 올바른 해석이지. 아무튼 이런 일로 백종원 대표도 참 힘들겠지만 말이야. 가맹점주들도 정말 많이 힘들 것 같아서 걱정이야. 그렇겠네. 그럼 언제 운이 나아질까? 2026년 운은 어때? 내년 26년은 병오년인데 천간, 지지 모두 비견운이야. 가진 재물을 공평하게 나누는 운이라고 봐. 동료 경쟁자들의 기운이 엄청 강해지지만 백종원 대표는 돈이 나가는 손재운이라는 거지. 2027년 운은 어떤지 볼까? 정민년인데 겁재운이랑 상관운이네. 이 운도 또 돈 나가는 운이고 관제 구설 운도 계속돼. 하지만 차츰 새로운 활동을 계획하면서 이 사건들을 만회하려는 활동운으로 보기도 하지. 계속 쉽지 않은 운이네. 그럼 언제 좀 좋아질까? 2028년 무신년부터 좀 나아지네. 드디어 식신운과 편재운이야. 활동에서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운이지. 이때는 하나씩 해결이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식신운은 진로 활동운인데 편재로 많은 재물을 만들 것 같거든. 식신 생지운이 되면서 말이야. 이때는 대운도 계묘대운으로 바뀐 상태라서 더 좋아지겠다 싶네. 명예도 다시 되살아나고 문서운도 좋아. 이때부터는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다 보여. 오, 드디어 빛이 보이는구나. 근데 배우자 운도 같이 봐야 하지 않아? 좋은 지적이야. 배우자 운명은 사주의 퍼즐로 또 작용을 하니까 말이야. 배우자의 기운도 정말 중요하지. 그 부분은 좀 간단하게 볼게. 배우자 소유진 씨 사주는 신월의 신유일주야. 가을의 신금, 보석 같은 사람이지. 근데 이 사주도 비겁이 많아서 결국 나누고 살아야 하는 팔자야. 비겁 부분에 둘 다. 근데 뭐 나누는 게 받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게 사실이지. 그렇지. 근데 나누는 건 뭐 좋은데 뺏기는 거가 되면 좀 별로일 순 있겠지. 아무튼 그래도 두 사람이 궁합상으로는 서로 부족한 오행을 채워줄 수 있어서 다행이네. 소유진 씨 사주에는 금 기운이 많아서 백 대표한테 부족한 금을 채워주는 게 아주 긍정적이야. 소유진 씨의 현재 대운은 겁재운이라서 돈이 나가는 운이긴 하지만 식신의 운도 같이 와서 좀 완화가 되고 좋은 기운을 만드는 모습이 보여. 그럼 부부가 함께 잘 이겨낼 수 있겠다? 그래,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니까 잘만 풀어나가면 뭐 전화위복도 가능하겠지. 다만 한 3년간은 서로 지탱해주는 힘이 필요할 것 같네. 이런 운에는 다 내려놓고 나누고 적선하면서 기부 활동을 좀 많이 해야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어. 진짜 명심해야 돼. 점주들도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길 응원해야지. 그래야지. 여러분, 오늘 영상도 흥미롭게 보셨나요? 성공한 한 사람의 몰락을 지켜보는 건 한편으론 참 마음이 안 좋고 씁쓸한 일입니다. 이렇게 유명인의 사주를 들여다보면서 분석하는 걸 호기심이나 흥미로 그냥 보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운빨도사는 생각합니다. 우리네 인생은 좋은 운이 오고 또 나쁜 운이 오기도 하면서 누구나 이렇게 희로애락을 다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운이 오면 더 키우고 나쁜 운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주를 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운빨 넘치는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일지에 있는 배우자 자리가 편관이라서 돈이나 여자 문제로 사고가 터지기 쉽다는 거야. 안녕하세요. 운빨사주의 운빨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운빨량이에요. 배우 겸 가수 이승기가 처가와 인연을 끊기로 했다고 발표해서 화제입니다. 결혼 전부터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던 이승기였죠. 소속사 문제부터 팬클럽이 연애를 반대하는 시위까지 많은 소란이 있었는데요. 결혼 후에도 이런 일이 또 터지면서 인터넷상에서는 좋지 않은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가와 인연을 끊기로 했다는 이승기에게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앞으로 결혼 생활은 잘 유지할 수 있을지 사주와 운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운빨도사, 나도 그 얘기 들었어. 그래서 이승기 사주가 진짜 궁금하더라고. 그렇지. 개인의 가정사를 남들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가족과 인연을 끊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일 텐데 말이야. 그걸 언론에까지 말하는 상황이라 나도 마음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 이승기 부부도 오랜 고민 끝에 결정한 거겠지만 마음고생을 엄청 했겠다 싶어. 어떤 운명이길래 이런 고비가 왔을까? 얼른 사주로 풀어보자. 그래. 일단 이승기 사주의 일주부터 살펴보자. 이승기는 축월에 태어난 임술일주야. 임수는 바닷물과 같은 큰 물인데 한겨울이니까 아주 얼음장같이 차가운 바닷물인 거지. 그리고 임술일주는 넓은 바다 같은 마음을 가졌지만 백호살에 괴강살을 끼고 있어서 성격은 강단이 있는 일주야. 백호는 하얀 호랑이를 상징하고 괴강살은 또 추진력이 있고 보통 사람보다 기운이 강하다는 뜻이니까 대충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지? 그래도 이 사주는 정관격이라 반듯하고 보수적이야. 성격이 겉으론 물처럼 부드럽고 조용한 것 같네. 하지만 내면은 호락호락하지 않고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하늘을 찌른다고 보면 돼. 딱 봐도 웬만한 일엔 기죽지 않을 것 같은 스타일인데? 그리고 임술일주의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말이야. 일지에 재물 창고를 깔고 있는 일주라는 거야. 명리학에선 돈하고 인연이 깊은 일주 중 하나라고 봐. 부자가 될 재능은 넘친다는 거지. 근데 문제가 있어. 일지에 있는 배우자 자리가 편관이라서 앉은 자리가 늘 불편해. 이 편관은 난제를 만들고 자기 자신을 무자비하게 공격도 하는 녀석이거든. 특히 재성운을 만나면 돈이나 여자 문제로 사고가 터지기 쉽다는 거야. 헐, 그래서 처가랑 이런 문제도 생긴 걸까? 그럴 가능성이 크지. 임술일주는 재성, 즉 돈과 여자를 잘 다루면 무난한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 두 가지를 늘 조심해야 돼. 이 돈과 여자를 뜻하는 재성 관련 문제가 항상 따라다녀. 재극인, 재성이 인성을 극한다는 의미인데 돈을 너무 탐하면 인성, 즉 부모, 문서가 무너져.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재생살 작용인데 재성이 일지에 있는 편관의 힘을 더 키워서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거야. 편관은 아까 그 말한 어려운 난제를 만든다는 녀석이야. 그러니까 재물이나 여자 때문에 가족의 연이 깨질 수도 있다는 거네? 그렇지. 게다가 일지에 있는 술토가 또 편관이잖아? 이 자리가 부부 자리라서 편하지가 않아. 술토는 흙인데 자신의 맑은 임수에 흙이 자꾸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탁한 흙탕물이 되어버릴 거 아니야. 응? 쉽게 말해 배우자 문제로 인생이 피곤해질 수 있다는 거구나? 특히 올해는 대운도 연운도 다 아주 시끄러운 운이야. 지금 대운은 을사대운인데 상관과 재성대운이야. 상관 글자는 관제구설, 소송 문제 이런 거인 거 잘 알지? 그리고 상관은 관을 또 상처를 입힌다고 해서 상관이거든. 이승기한테 관은 명예, 체면, 직업에 해당이 되잖아. 그러니까 구설, 송사, 싸움 이런 거 터지기 딱 좋은 운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특히 연예인들은 뭘 먹고 살아? 이름값, 이미지로 먹고 산다고 하잖아. 이렇게 명예가 손상이 되면 치명적일 수도 있지. 게다가 대운의 지지기운에서도 재성이 들어와서 난폭한 평관 칠사를 또 도우니까 돈이나 여자로 인해서 아주 난처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올해 처가랑 끝낸다는 뉴스까지 나온 거구나. 그렇지. 운으로 봤을 땐 2024년 운부터 이미 삐걱거리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올해 2025년은 대운도 그런데 연운까지 상관, 재성운이 오니까 이게 터진 거야. 이럴 땐 무조건 말썽이 나고 일이 터지는 운이야. 차라리 지금처럼 단호하게 끊고 가는 게 본인한테는 맞는 선택일 수 있어. 근데 임술일 주면 부부 인연은 어때? 그게 또 걱정되네? 사주를 보니까 그래도 부부 인연은 괜찮아 보여. 왜냐하면 임수 자신이 술토 안에서 재성이랑 암합에 걸려 있어서 이승기가 먼저 인연을 쉽게 놓지는 않아. 이 암합이라는 건 몰래 합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몰래 한 사랑 같은 거 말이야.
그래서 그런지 이번 결단은 부부가 합심해서 낸 결론이라고 하더라고. 속 좀 깊어서 더 힘들었겠다. 그래도 상남자 같아. 아내는 안고 가잖아. 임술일주는 원한을 한번 품으면 은근히 오래가는 스타일인데 반대로 정을 주면 또 그것도 쉽게 못 놓는 스타일이지. 근데 운빨도사, 앞으로 이승기운은 잘 풀려? 그것도 좀 봐주라. 다행히 2026년부터는 재물운이 엄청 좋아져.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돈을 또 너무 쫓으면 또 재극인이 되고 재생살이 되는 구조라서 인성이 무너지면 또 골치 아파지는 팔자야. 인성을 잘 지켜야만 편관의 어려움도 다 해결할 수가 있거든. 그리고 다음 대운도 보면 재물이 또 많이 들어오는 운이야. 확실히 돈복은 있는 사주네. 그건 좋네. 근데 이런 사주는 어떻게 하면 인성을 지킬 수 있어? 아주 아주 좋은 질문이야. 항상 돈보다는 명예나 공부, 덕을 쌓는 행동, 이런 걸 먼저 선택해야 인성을 지키고 순탄하게 살 수가 있어. 그러면 사주에 재물창구도 있겠다. 저절로 돈은 따라오는 거지. 하지만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게 돼. 팬들도 떠나가고. 그러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갑자기 너무너무 외로워지게 되는 거지. 참 그러고 보니 팬들도 시위를 하면서 결혼을 반대했던 게 생각이 나네. 여자도 돈처럼 재성이니까 그걸 선택했을 때 팬들이 반대를 했던 거지. 임술일 주는 돈복은 있는데 그걸 또 조심해야 되겠구나. 맞아. 돈이 분명 사람에게 복으로 다가오지만 그 안에 또 안 좋은 것들이 숨어 있는 팔자라는 거야.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운명의 장난이 숨어 있다고나 할까? 돈과 여자는 남자의 명예를 살려주지만 이렇게 또 독이 되기도 하는 사주야. 이승기 와이프 이다희 사주도 봤어? 부부의 운명은 퍼즐 관계라고 했잖아. 봤지. 간단하게 운으로만 말을 해줄게. 이다희는 을류일주야. 현재 대우는 식신운인데 이게 본인 사주에 있는 남편의 글자를 흠집내는 운이야. 이렇게 되면 남편한테 별로 좋은 역할을 못하게 된다는 거지. 근데 절대 오해하지 마. 사람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운이 그냥 그렇다는 거야. 그래도 참 다행인 건 이 식신의 글자를 이다인의 엄마 글자가 꼼짝 못하게 묶어버려서 이승기가 큰 피해를 보지 않게 해줘. 장모가 사위를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지. 모친이 버팀목이네. 이 대운은 그래도 엄마 덕을 조금 보는 운이야.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대운부터야. 만 39세가 넘어가면 상관대운이 또 들어와서 남편이 많이 힘들어질 수 있어. 반대로 여자 쪽은 독립심이 강해지고 남편보다 자기 활동을 더 중요시하게 돼. 그때도 엄마가 조금 역할은 하겠지만, 그때는 지금만큼 도움이 될까 싶네. 아무튼 명리학에서 여자 사주에서 대운의 흐름을 볼 때는 식신, 상관 대운은 좀 안 좋게 보는 건 사실이야. 여자가 잘 나가는 만큼 남자가 잘 풀지 않는 운이고 여자가 가정을 이끌고 나가야 하는 그런 가장이 되는 운이라서 그렇게 봐. 사실 이런 운에는 이혼을 하는 부부도 있어. 이걸 알고 말과 행동을 서로 조심하면 잘 넘길 수도 있겠지. 으아, 진짜 둘 다 쉽지 않은 시기네. 특히 올해부터 2027년 상반기까지는 부부 모두 조심은 해야 돼. 이다희는 친정 쪽의 도움을 받아야 나쁜 운을 막을 수 있는데 친정에서 이제 이런 일이 터졌으니까 그것도 좀 어렵고 만약 이번에 처가랑 진짜 단절이 되는 거라면 이승기한텐 여러 가지로 부담이 좀 커질 수 있겠어. 결국 둘 다 부모랑 윗사람을 잘 챙겨서 인성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네. 인연은 마음대로 안 된다면 또 방법이 또 없는 건 아니지. 인성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면 또 좋아져. 기도하고 공부하고 인간관계 단단히 다지고 또 명예를 우선시하고 또 뭐가 있을까? 돈이나 감정에 끌려가지 말고 이런 것들도 다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봐. 오케이, 오늘은 내가 공부한 거 요약해볼게. 이승기는 지금 어려운 고비지만 잘 넘기면 다시 회복할 수는 있다. 근데 돈, 여자 문제만 조심해라. 이거네. 근데 우리 이렇게 명리로 사람 인생 들여다보는 거 진짜 흥미진진하다. 명리는 그냥 사주풀이가 아니라 인생의 매뉴얼을 살짝 엿보는 거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운명을 알려주는 힌트가 되니까 말이야.
다르게 생각하면 신이 인간에게 준 십자가라고도 할 수 있지. 어쨌든 정해진 운명대로 힘든 일을 또 겪어야 하니까 말이야. 이승기도 지금은 힘든 시기겠지만 앞으로 대운을 보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운이야. 삶에 어려움이 와도 힘내면 극복할 수 있구나. 구독자님들도 힘내세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네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흐린 날도 있고 잘 견디면 또 맑은 날이 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사주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빨사주의 운빨도사입니다. 오늘의 사주는 배우 김수현입니다. 김수현은 현재 엄청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죠. 배우 김세론의 죽음으로 인해 과거 미성년 연인관계부터 위약금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두 사람 모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건의 진 여부는 제가 잘 모르지만 먼저 고인이 된 김세론의 명복을 빌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김수현의 사주와 명운을 풀어보겠습니다. 김수현은 인월 신축일에 태어난 신금일주입니다. 이 사주의 격은 재격과 인수격을 같이 쓰는 겸격의 사주입니다. 그러나 재성은 인성을 극하는 관계로 서로 무정한 모양새입니다. 육친으로 보면 부친과 모친이 서로 무정하다고 보여지며 부친에 의해 모친이 극을 당하는 입장이고 서로 인연이 약합니다. 인성은 자신을 도우는 본가를 뜻하는데 극을 받는 구조로 부모의 덕은 약해 보이네요. 인성과 재성이 모두 강한 모습이니 부친과 모친은 고집이 막상막하의 모습입니다. 재성과 인성 중에서 월주의 재성의 작용이 더 크므로 본인은 인성보다는 재물에 더 큰 목표를 두고 살아갈 것 같습니다. 육친적 인연은 일지 인성을 깔았으니 모친과 인연이 깊어 보입니다. 신축일주는 차가운 겨울 땅 속에 박힌 보석에 비유하는데 조용하고 다정한 사람 같지만 속에는 결단력과 섬세한 감각이 숨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섬세하고 깔끔한 성향이지만 내면이 강하고 고집이 있는 편이며 즉흥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계획을 세우고 꼼꼼하게 진행하는 스타일입니다. 단점은 완벽주의 성향이 강해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입니다. 계획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융통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아서 차갑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먼저 김수현의 대운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초년은 재성운으로 흘러서 강한 부친으로 인해 인성이 상처를 입는 시기이고 16세 이후 정관, 정인대운과 26세 이후 정관, 현관대운은 직업운과 명예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20대 평간운에는 어려운 일도 있었겠지만 인성, 모친의 보살핌으로 이겨내는 운으로 보입니다. 36세 이후 모대운은 정인, 현관운으로 흐릅니다. 현재 대운인데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인성의 문서계약 운이 들어오지만 재성의 방해로 인해 자꾸 돈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 문서계약에서 일정 부분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지 편관운은 재생살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월지의 재성이 편관, 칠살운을 도우다 보니 재성으로 인해 죽음의 늪에 빠질 만큼 힘든 운이 되어버린 것이죠. 편관, 난제가 들어오면서 재성과 합을 하면서 칠살 편관의 점유율이 더 강력해진 것으로 어려움이 더욱 커지는 모습입니다. 칠살은 7가지 화살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이고 재성과 칠살에 문제가 생깁니다. 재성은 곧 여자, 돈, 부친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석하며 실제 고통이 따르는 운입니다. 이러한 월지 재격사주는 운이나 사주에서 비겁을 만나면 재물을 잃을 운이고 편관을 만나면 정말 최악의 운이 됩니다. 46세 이후 기미대운은 위아래 다 편인 운입니다. 천관 기토운, 편인의 문서는 월간의 간목재성을 묶어버리므로 돈과 문서를 온전히 쓰기는 어려운 운이라 봅니다. 지지 미토 편인은 일지를 충미충하고 들어오니 앉은 자리 변동수, 건강 이상, 기혼자라면 부부 갈등, 이별수가 생기는 운입니다. 56세 이후 운은 상하 모두 겁재 운이고 66세 이후 운도 상하 모두 비견 운입니다. 무려 20년간 비겁 운이네요. 대운방이 비겁운으로 흐르는 시기에는 재성과 인연이 약합니다. 즉 남자 사주는 돈, 여자, 부친과의 인연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운에는 속세를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연인이 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명리학의 해석대로라면 모든 것을 털고 가장 소중한 목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시기로 봅니다. 향후 대운의 모습은 참 좋지 못하네요. 하지만 대운이 아니라 연운까지 다 살펴봐야 정확한 운명을 알 수 있습니다.
김수현의 올해와 가까운 미래 연운을 살펴보면요. 25년 을사년은 현재운과 정관운으로 흐릅니다. 재성, 돈, 여자로 인해 명예와 재물의 인사 형살운이 형성됩니다. 형살운에는 관제구설이 생기는데요. 26년 병오년은 정관, 현관운이네요. 명예에 어려움이 생기는 운이고 추고 원진살과 귀문관살이 들어오니 미워하고 원망하며 귀신이 설치는 운입니다. 이런 운에는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져서 부정적인 의미가 더 큰 운입니다.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2027년 정민년은 편관, 편인운입니다. 문서 계약은 난제를 달고 오며 일지를 추하는 운이라 이동수, 건강문제, 이별수 등으로 힘든 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28년부터는 문서로 인한 재물적 손실이 큰 운입니다. 당분간은 운의 흐름이 아주 불리하겠네요. 지금은 기도를 하고 기부하며 봉사하는 삶으로 나쁜 운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할 그런 운이라 해석이 됩니다. 31년, 32년부터는 식상운이 오면서 일거리가 생기고 재물이 들어오면서 운도 차츰 나아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김수현 사주 심화 분석 2편 시작하겠습니다. 김수현 사주의 현재 무오대운은 만 36세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가는 10년간의 환경이 작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올해 2월 생일을 기점으로 만 37세가 되었으니까 작년부터 이런 일이 생길 운이 서서히 시작이 된 것이죠. 올해 연운이 바뀌긴 하지만 운이란 것은 곧바로 바뀌지 않고 미리 오기도 합니다. 마치 계절이 바뀔 때 간절기 같이 말이죠. 어쨌든 이 대운은 김수현에게 어떤 모습으로 왔는가 살펴보면 윗사람이 문서를 가져오는 운인데 죽고 사는 문제에 관계된 난제를 가지고 온 문서입니다. 김수현에겐 참으로 곤혹스러운 문서인 것이죠. 이 난제로 김수현은 재생살 운에 빠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재는 즉 여자와 돈을 의미합니다. 즉 여자와 돈으로 인해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생긴다는 뜻인 것이죠. 사주에서 재생살의 운은 7개의 화살의 공격을 받아서 죽음의 늪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힘든 일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특히 죽음의 늪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서 발현되는 편관 7살의 운이 죽고 사는 문제에 관여하기 때문이죠. 이런 무지막지한 대운이라도 작년 2024년엔 왜 괜찮았었냐? 2024년에는 김수현의 연운이 그나마 괜찮게 흘렀기 때문입니다. 돈도 벌고 문서 계약 운도 좋아서 대운의 불리함을 어느 정도는 덮어가는 운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5년은 완전 다릅니다. 2월 3일 입춘이 지나면서 온전히 을사년의 기운 아래 놓이게 된 것이죠. 김수현의 사주에서 을사년엔 여자와 직장, 명예에 관한 기운이 들어옵니다. 때문에 이미 대운에서 시작된 어려운 일을 더욱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촉진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2025년이 되면서 대운, 연운의 영향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일단 직업과 관련된 여자가 들어오는데 이게 문서 계약운에 영향을 끼치고 명예와 돈에는 형살운을 만듭니다. 형살운은 분쟁이 나고 뜯어 고치고 조율하는 운입니다. 또 이 기운은 본인이 앉아있는 자리와 합을 하는데 결국 돈과 여자를 잃는 운으로 변하게 됩니다. 김수현에겐 정말 가혹한 운인데요. 결국은 라망운에도 놓이게 됩니다. 이 라망운이라는 것은 땅의 그물에 갇힌다는 뜻입니다. 사면초가 상태로 꼼짝 못하는 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관과 편관이 혼잡한 관살 혼잡운이 들어와서 마음의 갈피를 잡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왜 하필 2월에 김세론의 사망사건이 터졌느냐? 2월은 인사 형살운이 들어와서 형살운이 중복되는 운입니다. 물론 이는 김수현의 사주이긴 하지만 사주란 결국 운명의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벌어지는 일이란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참으로 씁쓸합니다. 김수현에게 올 3월은 문서가 취소, 정지되는 월운입니다. 이 사건을 잠재우기보다 더 키우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김수현은 긴급 입장문을 통해 김세론을 미성년이 아닌 성인이 된 뒤 사귀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진위 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 사건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수현에게 4월은 돈이 나가는 운이고 윗사람들이 이 난제를 해결하려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 과정에서 돈도 많이 빠지는 운이네요. 6월에는
구설수에 관재수까지 더해져 어려움이 극일다라고 8, 9월에는 재물의 손실이 큽니다. 하반기 운에도 구설수로 명예에 손상이 오는 운이 계속되네요. 이러한 운에는 일단 자신의 잘잘못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한 이치겠죠. 만약 잘못이 없다 해도 이런 나쁜 운을 피해가는 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역술가들이 사주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런 안 좋은 운에는 조용히 수성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봉사와 기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많이 나누는 선행으로 생명을 살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운빨사주의 운빨도사입니다. 오늘은 논란의 중심에 선 배우 김수현의 사주풀이 3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김수현이 과연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복귀할 수 있을지 명리학적인 관점에서 다가올 운을 위주로 사주를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한간에는 김수현이 1986년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86년생이나 88년생이나 모두 인월의 신금일간이라 대운과 연운의 흐름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상세하게 분석해보면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문서를 지킬 수 있는 운과 그렇지 못한 운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86년생이라면 올해 여자로 인해 명예가 굳건해지고 지출은 있겠지만 문서가 지켜집니다. 반면 88년생은 문서가 날아가는 운인데요. 광고, 재계약 불발 등의 현재 상황을 보면 88년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예인들이 활동 기간을 늘리려고 나이를 속이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어린 나이부터 아역으로 연예계에 진출한 김수현이 굳이 나이를 속일 이유도 없거니와 학교 친구들도 있는 상황에서 그러지는 못했을 거라 봅니다. 다시 사주로 돌아와서 앞서 두 번의 영상으로 김수현의 전체 운을 다루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대운과 연운을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사건의 심각성이 매우 커지고 있고 사람의 명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번 대운 먼저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무오대운은 만 36세인 작년에 들어와서 10년간 지속이 됩니다. 이 대운이 가져온 문서는 난제를 일으키는 문서가 되는데요. 또 재생살 운이 되었기 때문에 돈과 여자에 관련된 큰 난제에 빠지는 운입니다. 또한 일지와 추고 원진, 귀문살 대운이 됩니다. 이는 미워하고 원망하며 예민해지고 정신적 혼란도 야기시키는 살입니다. 다시 말해 대운 자체가 난제를 많이 끌어오는 대운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시기인 것이죠. 이제 올해부터 향후 운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5년 연운은 여자와 돈 문제로 인한 문서 계약과 직장의 형살과 관제 구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의 일이 확산되는 운입니다. 내년 2026년 운은 어떨까요? 2025년보다 훨씬 심각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돈, 여자와 연루되면서 직장과 명예가 더 위태로워지는 운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대운에 들어온 추고 원진, 귀문이 연운에서도 들어오네요. 대운과 연운에서 재생살 운이 중복되고 또 원질살, 귀문관살도 중복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본인은 잘한다고 하지만 일이 자꾸 꼬이는 운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린다 해도 막막해지는 것이죠. 이럴 땐 한 발 물러나서 자숙의 기간을 갖는 것도 방법입니다. 최악의 경우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할 운이라고 봅니다. 2027년도 좋지는 않습니다. 지난 일의 난제는 계속되면서 직장과 사회궁에서 원망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거기다 앉은 자리를 충미충으로 흔들기까지 하네요. 직장과 사회적 위치에 변화가 올 수 있고 건강 문제, 거주지 문제, 인간관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2028년과 29년에는 문서운이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성사는 되기 어렵고 오히려 재물이 빠져나가고 형살운이 직장 자리에 들어옵니다. 즉 돈과 문서가 묶이는 운인데요. 이런 운에는 부동산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해도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가령 차압이나 압류, 소송 등의 일이 생기고 문서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2030년 전까지는 위기의 운으로 흐르기 때문에 자숙하는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지금으로부터 5년 후인 2030년에는 일자리를 찾아서 해외로 진출할 가능성이 생기는 운입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재물을 만들려는 모습이네요. 31년부터 34년 사이에 일거리와 회복의 기운이 들어오지만 대운이 나쁘기 때문에 성과는 크지 않겠습니다. 만 46세부터 오는 다음 대운도 환경이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운의 흐름으로 볼 때 현재 사건의 여파가 좀 오래 지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언제 좀 나아지나 살펴보니 2037년이 되면 문서운이 들어오고 명예가 회복되는 운도 들어옵니다. 이때는 대운이 좀 나빠도 연운이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김수현의 미래운을 살펴봤는데요. 현재의 상황이 가볍지 않은 만큼 올바른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정해진 운명은 거스를 수 없다고 운빨도사는 생각합니다. 단 아프고 힘든 만큼 깨우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부디 이번 일을 통해 보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빨사주의 운빨도사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음주 뺑소니 사고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의 사주를 풀어보겠습니다. 김호중은 사주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또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전개될까? 사주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호중의 일주는 을사일주입니다. 을목은 한여름 6월의 어린 화초와 같습니다. 이런 을목은 더운 날씨에 물이 필요하지만 이 사주에는 아쉽게도 물이 부족합니다. 마른 풀이 불타는 형상인 사화가 강하게 자리한 사주인데요. 이는 곧 상관성을 의미합니다. 상관성의 특징은 총명하고 의리가 있다는 건데요. 그러나 이 총명함과 의리가 행동으로 나타나면 문제를 쉽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즉 말과 행동을 제어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특히 불길을 식혀줄 물이 부족하면 사주는 더욱 불안정해집니다. 때문에 감정 기복이 심하고 사건 사고에도 더 쉽게 휘말릴 수 있는 운명을 지니게 됩니다. 의식적으로 물을 가까이 하면 좋겠지만 이런 사주들은 꼭 물 대신 술을 더 많이 찾기 때문에 술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김호중 사주의 또 하나의 특징은 평광격 사주라는 겁니다. 평광격인 사람들은 사실 아주 강한 성향을 지녔습니다. 특히 늘 어려운 난제와 함께하는 운을 타고난 게 특징입니다. 때문에 평관이 강한 사주는 생사를 넘나들 수 있는 위험한 사건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밖에도 늘 극단적인 상황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자존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마치 불붙은 칼 같은 성향의 사람입니다. 이런 평곽경은 사주의 인성, 즉 공부운이 함께 있다면 검찰이나 경찰이 되는 운명이 될 수도 있지만 김호중처럼 사주의 인성이 없으면 불의를 못 참는 협객이나 폭력 조직에 몸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평광격 사주는 어떻게 다스리느냐? 강한 재능, 즉 식상의 글자로 평관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행히 김호중은 식상이 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예능적인 재능을 타고났습니다. 노래를 통해 평관의 거친 기운을 다스릴 수 있는 사주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평광격 사주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재성이 강한 운에 들어서면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요. 재성운 때에는 재생살의 기운이 형성이 되면서 여자, 돈 문제로 발목을 잡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평광격 사주는 흉한 기운을 재능, 식상으로 풀어야 되는데 김호중은 여기까지는 성공했지만 돈과 여자 문제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사주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김호중의 대운과 연운을 보면서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8세에서 27세 대운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여자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운이네요. 사건,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던 시기인데 힘든 일을 겪었을 거라 보입니다. 나무위키를 찾아보니 고등학교 1학년 때 조직폭력배가 되어서 불성실한 학교생활로 고2 때 퇴학을 당했다고 하네요. 대운에 나온 대로 질풍노도 그 이상의 시기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운인 28세부터 10년간의 대운은 어떻게 흘렀을까요? 이번 대운은 본인의 재능으로 난제를 해결하는 운입니다. 대운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작은 실수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이 사주 구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 연운을 살펴봤는데요. 2024년 갑진년의 연운이 굉장히 좋지 못했네요.
갑진년은 김호중에게 위험한 사건이 터질 가능성이 높은 해입니다. 여자와 주변인의 영향이 커지는 해라 이성과 얽힌 문제와 주변과의 관계가 사건을 키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입건이 된 5월은 상관이 강해지는 시기였어서 말과 행동이 사건을 키우는데 큰 영향을 줬을 거라 봅니다. 올해 2025년 을사년의 운은 어떨까요? 을사년은 김호중에게 복음운입니다. 복음운은 엎드려 신음한다는 운인데요. 참으로 좋지 못한 운인데 때에 따라서는 참여하고 자숙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반성하는 게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2026년 내년의 운은 어떨까요? 2026년 병오년은 반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호중에게 병오년은 어려운 난제 하나가 해결된 운이기 때문인데요. 조기 출소 가능성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운입니다. 찾아보니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구형됐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2026년 겨울쯤에 특사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번 일이 잘 해결된다 해도 문제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김호중의 인생에서 최악의 시기가 또 찾아오기 때문인데요. 가장 조심해야 할 48세 이후 10년 대운이 바로 그것입니다. 48세 이후 임진대운은 김호중에게는 독이 되는 재생살의 운이 강해지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 이 시기엔 여자와 돈, 문서 문제가 얽혀서 인생에 큰 장애물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송사나 법적 문제에 휘말릴 위험이 아주 크기 때문에 사업 확장이나 재테크에 신중해야만 좋지 않은 운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큰 사건이 터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네요. 아무튼 김호중과 같은 사주는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조심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첫째, 돈과 여자입니다. 재생살 사주라서 남자 사주의 재를 뜻하는 여자와 돈 문제로 사건 사고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큰 돈을 벌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큰 손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둘째는 말과 행동 조심입니다. 상관이 강하기 때문에 한마디 말로 인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 후 말 실수는 치명적입니다. 셋째는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하늘을 찌르는 자존심. 불붙은 칼과 같은 성미를 조절하지 않으면 충돌과 사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때문에 타인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넷째, 물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사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물의 기운이 필요한 것이 김호중의 사주인데요. 물을 많이 마시고 물가 주변에서 사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술은 절대 금지입니다. 자, 그럼 김호중은 정해진 운명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김호중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만큼 강한 운을 태어났습니다. 사건, 사고에 쉽게 휘말릴 가능성이 큰 사주이다 보니까 정해진 운명이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운명이 달라지는 결과로 나타날 겁니다. 부디 재능을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운빨사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운빨사주 운빨도사입니다. 오늘은 최고의 K-POP 걸그룹 중 하나인 뉴진스의 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부터 일본, 미국, 유럽에서도 인기가 있는 정말 세계적인 걸그룹이죠. 저도 뉴진스 뒷도 참 좋아하는데요. 작년부터 소속사인 하이브, 어도와 잡음이 발생하더니 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NJG라는 이름으로 다시 데뷔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소속사인 어도와의 계약 해지 관련 재판에서 패소하게 되면서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해서 뉴진스 멤버들의 사주를 보면서 뉴진스가 과연 돌아올 수 있는지, 돌아온다면 또 언제쯤이 될지 영리학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잘 나가던 뉴진스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있을 땐 팀을 이끄는 리더들의 사주를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라가 시끄러울 땐 대통령의 운을 봐야 되고, 또 집안이 시끄러울 땐 가장의 운을 먼저 봐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운빨도사는 먼저 뉴진스의 정신적인 지주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사주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민희진은 자월의 정사일주인데요. 겁재가 강한 편관격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아가 아주 강하고 난제를 달고 사는데 이걸
활동성으로 해결하고 귀하게 되는 팔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제를 만드는 운에는 좋지 않고 난제를 해결하는 운에는 좋은 사주인 것이죠. 그런데 47세부터 들어오는 갑오대운을 살펴보니 겉보기에는 재물을 만들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재물이 나가게 되는 운이네요. 지난 대운 말미인 2024년 갑진년 운에서는 사건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갑진년의 갑은 민의진 사주 연간의 식신과 묶이는데요. 이런 때는 문서와 활동이 묶여서 정지되는 운으로 해석합니다. 쉽게 말해 진로에 장애가 생기는 운이라는 거죠. 갑진년의 진은 말썽과 구술수인데 이게 직업궁의 난제와 만나면서 더 큰 난제로 문제를 키운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운을 만난 당사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네요. 자, 이제 그럼 유진스의 리더 민지의 사주를 볼까요? 민지의 대운도 어려운 시기에 와 있습니다. 대운에서 인사신 삼형살에 갇혔네요. 이 인사신 삼형살은 몸이나 마음이 어딘가에 갇히는 운인데요. 이런 운에는 실제 감옥이나 군대에 갇히기도 합니다. 꼼짝 못하는 형살운이라는 거죠. 하지만 민지의 경우 감옥에 갈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관제구설수에 갇혔다, 꼼짝 못하는 상황에 갇혔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유진스를 이끄는 이 민희진 대표의 운이 이렇고 팀의 리더인 민지의 운마저 이렇다면 유진스는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제 나머지 멤버들의 운도 조금 살펴볼까요? 유진스의 한이도 2024년에는 동료들로 인해 관제 구설수를 만나서 난제를 키우는 운이었고요. 2025년에 들어오는 문서는 구설수를 더 키우면서 활동에 형살이 걸리는 운입니다. 해리는 2024년에 갑진일주에 갑진년이라 엎드려 우는 복음운이었네요. 많이 속상했던 시기였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2025년부터 3년간 명예의 흠집이 생기고 관제 구설과 착각살이 들어와서 돈을 만들 수는 있지만 돈으로 인해 난제국을 이루면서 난제가 엄청 커져버리네요. 건강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막내인 헤이는 2025년은 명예가 지켜지긴 하지만 2026년엔 직업적으로 어려운 난제운이고 해외로도 나갈 수 있는 운입니다. 2027년도 직업의 어려움은 계속되겠네요. 다시 정리하면 멤버들 대부분이 3년간은 운이 안 좋다는 겁니다. 대다수가 이처럼 돈이 나가거나 난제운이 들었거나 관제구설 또는 착각살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사주는 보이지 않는 운명의 톱니바퀴라는 증거겠죠. 그럼 활동 중단을 선언한 유진스는 과연 언제쯤 복귀할 수 있을까요? 민희진 대표의 운은 앞으로 어떻냐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민희진 대표는 2025년부터 27년까지는 자신의 독립성이 커지는 운이지만 손재수 때문에 속된 말로 돈이 안 되는 운입니다. 2028년과 2029년도 활동은 시도하고 재물도 만들지만 돈으로 인한 고통이 따르고 풀어야 할 문제 때문에 힘든 운이네요. 2030년부터는 활동으로 난제를 해결하고 재물도 들어오기는 하지만 직업적인 어려움은 계속 달고 가는 팔자입니다. 안 좋은 운이 한동안 계속되겠네요. 반면 그동안 탈이 많던 멤버들의 악재는 2029년이 되면서 대부분 운이 나아집니다. 아마 이때쯤 송사가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 막내인 헤이는 언니들보다 한 해 앞선 2028년도부터 활발하게 활동을 할 것 같네요. 다른 멤버들이 간간히 활동을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2029년 기후년이 되어야만 예전과 같은 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유진스 팀은 과연 유지가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 하시겠지만 사주로 유진스 팀이 유지되는지는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영 없는 건 아닙니다. 멤버들의 사주를 살펴보면 이동수가 보이긴 하니까 말이죠. 멤버 중 이동수가 보이는 사람은 다니엘과 혜인입니다. 다니엘은 2027년에 일지충으로 이동이 예상이 되고요. 혜인도 2029년에 일지충으로 이동수가 보이네요. 나머지 멤버들은 딱히 이동수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실제 멤버들의 팀 이탈로 이어질지는 저도 알 수는 없지만 직장의 변동운과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향후 운명의 노선이 어떻게 달라질지 두고 볼 일이겠습니다. 민희진 대표도 2026년 독립성이 강해지면서 직장궁에 이동수가 생기네요. 아마 다른 기획사로 들어가거나 회사를 차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진스가 부디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내고 빨리
대중 앞에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운빨사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부터 26년까지는 민희진 씨에게는 정말 힘든 시기가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운빨사주의 운빨도사입니다. 오늘은 걸그룹 뉴진스를 만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사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분쟁과 법정 소송으로 활동 중단을 발표한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바로 이전 영상에서 뉴진스의 미래 운명에 대해 다룬 바 있죠. 못 보신 분들은 지금 오른쪽 위에 뜬 링크를 누르시면 뉴진스 사주 분석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번 시간은 뉴진스 사태의 핵심 인물이라 할 수 있는 민희진 씨의 사주를 상세히 살펴보면서 어도어를 나온 민희진 씨가 앞으로도 예전의 영광을 다시 누릴지 아니면 그렇지 못할지 사주와 운으로 예측해 보겠습니다. 민희진 씨는 자월의 정사일주로 편관격 사주입니다. 일주를 먼저 살펴보면 정사일주는 불의 기운과 뱀의 조합으로 강한 직관력을 가진 일주라 할 수 있습니다. 정사일주는 천간, 지지 모두 화의 기운인데요. 무엇이든 다 태워버릴 것 같은 불꽃과도 같은 모습이죠. 이렇게 엄청난 불꽃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가 정사일주의 최대 난제입니다. 이런 이유로 대인관계에서 늘 어려움이 있고 자신까지 태워버릴 때는 건강상의 문제까지 생길 수 있는 그런 일주입니다. 이 불길을 제어해줄 오행이 사주에 있다면 유익하고 쓸모있는 불이 되면서 크게 성공하는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민희 씨의 경우에는 시를 제외한 3주에 이런 오행들이 있어서 일거리를 만들고 재물운이 올 때는 재물도 만들 수 있는 팔자입니다. 단 재물이 올 때는 재생살, 즉 재물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화가 나면 독사처럼 너 죽고 나 죽기로 달려들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뱀의 물상인 사화는 지혜롭고 전략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월지에 있는 편관의 예리한 직관력과 높은 목표는 한번 정하면 끝을 보는 강력한 카리스마로 나타납니다. 한번 물리면 빠져나가기 어려운 날카로운 뱀의 송곳니가 연상되는 성격이라는 거죠. 배우자궁에 앉아있는 겁재는 12운성으로 왕지이기 때문에 겁재보다도 더 강한 기질로 보기도 합니다. 또 간여지동의 정사일주는 아무리 강한 쇠붙이도 녹여버릴 만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 큰 부자도 많은 반면 탈재의 겁재가 왕에 놓여 있어서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가 생기는 양극단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일지에 겁재를 두면 돈을 벌 때는 왕창 벌고 또 나갈 때도 왕창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 돈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일주입니다. 또 월지가 편관격인 사주인데 이 편관격은 끝없는 목표지향적 성격으로 인해 늘 남모르는 심리적 고뇌를 안고 살아가는 운명입니다. 기질상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요. 조직을 키우기 위해선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시키는 스타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민희진 씨와 같이 일했다는 직원들의 후기를 보면요. 너무 힘들지만 그만큼 배우는 것도 많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특성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 사주의 구성을 보면 강한 비겁의 자아는 동료든 라이벌이든 모두 아우러서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고 또 이 과정에서 본인의 심리적 어려움이나 직업적 문제도 해결하곤 합니다. 즉 이 사람에게 일거리는 재물을 모으는 수단이기 이전에 자존심을 먼저 지키는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과 관련된 자존심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것 같기도 하네요. 현재 대운은 경술대운의 끝자락인데요. 다음 대운인 신사대운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대운이 바뀌는 이 시기는 그 기운이 더 강하게 발현되는 변화의 기운으로 작용합니다. 민희 씨의 사주 구조상 사람들과 만들어낸 일거리가 재물운을 형성하기 위해서 상간의 활동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관제, 구설이 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 구설수는 더 커져서 큰 문제를 만드는 운입니다. 뉴진스 사건이 시작된 2024년 갑진년 운은 문서운과 구설수가 작용하는 해였습니다. 갑진년의 문서는 또 활동성을 묶어버리는 문서인데요. 진로에 장애를 만들고 결국 구설수와 문제를 더욱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갑진년 운에는 진로가 막히고 구설과 문제가 난무하는 아주 나쁜 운이 되는 것이죠.
민희진 씨의 2025년 운은 어떨까요? 대운과 연운 모두 민희진 씨에겐 힘든 운입니다. 2025년 을사년 운은 문서가 들어오지만 손재수, 겁재를 달고 오는 문서라 실질적인 재물이 되지는 못하는 운입니다. 즉, 대운의 환경은 재물을 만들긴 하지만 구설수와 문제들을 키우는 운이라 연운에서도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민희진 대표의 2026년 병오년 운은 좀 나아질까요? 만 47세가 되는 시점이라 이제 새로운 대운인 신사대운이 본격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번 대운은 돈이 들어오더라도 손재수가 크기 때문에 남의 것이 되어버리는 시기입니다. 애써 돈을 벌어봤자 남 좋은 일만 시킨다는 거죠. 그러나 이 시기에 주목할 점은 재물적으로는 다소 불리하긴 하지만 자신의 파워와 몸값이 오르고 독립성이 굉장히 커지는 운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소속사를 새롭게 설립하거나 다른 소속사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운입니다. 직업의 변동, 이동수도 이때 들어오니까요. 2027년 정민년 운은 이전과는 흐름이 조금 다릅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재물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이 시작되는 해인데요. 일거리를 단순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과 연결하려는 흐름이 보이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2028년과 29년에는 활동성이 재물을 달고 들어오는 운이네요. 어려움이 좀 있기는 해도 2029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운이라서 활동성도 재물운도 모두 상승하게 됩니다. 이후 연운들을 좀 살펴보면 2031년 신해년 운을 눈여겨보게 됐는데요. 또 한 번 자리 변동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사나 이동, 환경 변화, 건강에 문제 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현재 위치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운이 됩니다. 종합해 보자면요. 민희진 씨의 사주는 목표와 이상이 높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평광격의 사주입니다. 성과는 크지만 그만큼 심리적인 고뇌도 항상 존재하는 팔자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2024년부터 26년까지는 민희진 씨에게는 정말 힘든 시기가 될 겁니다. 2026년에 새롭게 독립하는 그리고 변동하는 시기를 맞으면서 27년부터는 점진적으로 회복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2028년과 29년부터는 재물운이 상승하는 운이 옵니다. 때문에 현재 여러 논란과 문제들을 잘 관리하고 심리적인 부분과 재정적인 관리를 잘 하게 된다면 이번 유진스 사태의 잘잘못을 떠나서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겠네요. 오늘의 운빨 사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유익한 사주 영상 많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